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단 상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탐색 단계라고 그 집단 발달 중에 첫 번째 단계를 다루는 주차고요. 그래서 여러분 9주차, 네, 9주차 탐색 단계를 배우실 거고요. 일단 이 챕터 제목은 집단 발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챕터 9 440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집단 발달이라는 챕터를 제가 여러 주차에 나눠서 강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집단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아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9주차의 탐색 단계에 대해서 배우시고 10주차의 두 번째 단계인 작업 단계, 그 다음에 11주차 생산 단계, 12주차 통합 단계, 이렇게 4주에 거쳐서 요 집단 발달 챕터를 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6주차죠. 6주차 때 집단 계획과 준비를 이제 배우셨고, 이제 계획과 준비를 했으니까 7주차의 집단 시작을 배우셨고, 이제 9주차부터 9, 10, 11, 12, 12주차까지 4주 동안은 전체 집단의 발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배우시고, 그 다음 주에 집단 종결 회기를, 집단 종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에 보시면 집단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죠? 네, 그래서 총 4가지 단계입니다. 집단 발달은 탐색, 작업, 생산, 통합, 이렇게 4개의 단계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기, 승, 전, 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탐색은 요 시작하는 기 단계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집단 발달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집단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요거는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배우시겠죠? 집단 발달의 단계별 특징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발달의 특성을 제가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발달 단계마다 특성이 있고,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내가 운영하는 이 집단이 현재 어떤 발달 단계에 와 있구나,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하느냐? 내가 운영하는 이 집단이 지금 작업 단계인데 생산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왜 이 집단은 생산 단계로 나아갈 정도의 이제 시점이 됐는데 못 나아가고 있지? 점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하는 집단이 작업 단계인데 생산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방해물이 있는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도 미리 알고 여기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시면 여러분이 실제 운영을 하실 때 내가 생산 단계로 가기 위해서 현재 이 집단에서 뭐에 더 힘을 써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요 세 번째 질문은 뒤에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거긴 한데, 생산 단계로 이끌어갈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있느냐면, 여기서 생산 단계는 요 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단의 어떤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생산적인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이 집단 상담이라는 게 이 뭐 기에서 끝나는 경우 잘 없지만 10주 동안 운영을 했는데도 요 그러니까 작업 단계죠. 요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못 나아가고 그냥 요 작업 단계 수준에서 종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작업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집단 안에 응집력도 확 생기고 뭔가 신뢰감도 탄탄하게 자리 잡히고, 집단원들이 이 집단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야 생산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리더의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리더가 역량이 좋아도 집단원의 특성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생산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 번째 질문이 있는 것 같고요. 집단 발달 단계로 볼 때 나의 삶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기승전결로 봤을 때, 내 삶은 지금 클라이막스까지 왔는지 아니면 그 전 단계인지 아니면 그거를 이미 지나간 단계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탐색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집단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집단 발달 단계는 집단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그 사이죠. 그러니까 뭐 포함이죠. 포함인데 어쨌든 그 집단 역동을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보시면 일단 예비 집단 단계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집단 시작 계획과 준비 때도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배우셨는데 그래서 집단을 계획하고 준비를 시작하고 첫 회기를 하는 요 사이에 예비 집단을 합니다. 이때 집단 계획서도 만들고 집단원도 모집하고 이제 이런 단계 앞에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탐색 단계는 이제 서서히 서로 약간 탐색전하는 그런 단계예요. 시작 단계. 자신의 관심사와 목표를 탐색하고 서로 알아가고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첫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삶을 성찰하는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통찰들이 일어나고 행동과 사고에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생산 단계인데 이때도 이제 통찰이 일어나고요. 행동과 사고가 생산적 방향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치유적인 중요한 회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탐색도 깊이 있는 수준으로 일어나는 단계고요. 마지막 통합 단계는 집단 회기 동안 습득한 경험 학습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 3, 두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뭐 훈련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를 통합 단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내 걸로 만들게 되고 새롭게 습득한 학습 내용을 일상에도 적용해 보는 그게 이제 마지막 통합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 내용이 443쪽, 445쪽까지의 내용인데 그 앞에도 내용이 좀 있어요.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요거는 그냥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발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글상자 9-1의 발달의 원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발달의 개요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집단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는지 큰 틀은 우리가 봤고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탐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445쪽 아랫부분에 나와 있죠. 자, 탐색 단계는 일반적으로 집단 시작하고 1, 2회기 정도, 한두 회기 정도를 탐색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전체가 10회기라면 1, 2회기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때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과업이 집단이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고 이제 집단원들 서로에 대해서 탐색이 시작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는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단에 대해서 기대도 갖고 있고 뭔가 희망을 갖고 있기도 하고 흥분감,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걱정되고 두렵기도 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를 신혼여행기, 허니문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탐색 단계에서는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나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보다는 좀 좋은 모습 위주로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이때를 서로 그 결혼한 직후에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는 그런 신혼여행기랑 비유해서 허니문기라고 하는데 서로 좋은 면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낯설고 피상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탐색 단계의 이제 특징을 볼 건데 글상자 9-2에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 집단원들이 서로 경계하고 아직은 신뢰 수준이 낮습니다. 또 아직 이제 집단에 대한 신뢰감이 낮기 때문에 집단 참여를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고요. 집단원들의 두려움과 불안 수준이 높고 그리고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히어앤나우를 아직 잘 어떤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여기보다 그때 거기 그때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어떤 환경이죠. 그래서 어색하고 또 리더가 뭔가를 이렇게 뭐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리더의 요구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오픈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때는 리더나 이 치료라는 집단 상담이라는 과정에 되게 많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분도 계세요. 뭔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막 얻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에 되게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거 집단 상담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구심을 이때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집단 상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크게 이제 5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신뢰감이에요. 이때는 신뢰감이 낮은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처음 만났고 만나자마자 서로 낯선 사람끼리 신뢰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 뒤에 다른 단계들에 비해서 신뢰감이 낮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더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신뢰감을 빨리 형성하는 거죠. 초기에는 당연히 낮지만 신뢰감이 낮으면 집단이 잘 굴러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집단원들에게 진솔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조언이나 충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런 경험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어요. 자, 글상자 9-3 이렇게 돼 있는데 교재를 447쪽에 보시면은 아직 우리 집단이 신뢰가 낮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징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 목표가 모호하다. 즉각적 반응, 감정 표현, 자기 개방을 주저하거나 꺼린다. 침묵하거나 소극적 참여. 상호작용이 추상적이고 작업을 꺼리고 지각하거나 결석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나 이러면 아직 우리 집단이 신뢰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뒷페이지에도 이어집니다. 갈등을 부정하거나 공개적으로 다루기 피하고 하위 집단 구성하고 사실적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핵심 주제를 피한다거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신뢰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집단원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줌으로써 집단원들이 안전하다고 좀 느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공감적인 이해, 정적인 피드백 등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행동을 모델링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갈 건데, 소극적 집단 참여예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처음 만나자마자 막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하는 게, 물론 뭐 MBTI가 E이신 분들은 쉬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좀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색 단계에는 참여가 소극적이고, 리더가 막 초대하거나 하지 않으면 막 침묵이 흐르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더 어리거나 집단 경험이 적으면 집단 참여에 더 소극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침묵이 오래 길어지면 리더가 되게 당황할 수 있긴 한데, 그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상자 9-4를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집단 관련되는 뭐 간단한 인용을 좀 시작한다거나, 지난회기 요약을 한다거나, 뭐 지난회기의 감정 생각을 나눈다거나 등등. 그래서 이렇게 좀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을 리더가 일부러 좀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49조 중간쯤에 보면 집단원들이 말이 없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문장 완성 활동 또는 2인 1조 활동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2인 1조 활동은 여러분 코리 영상에서 보신 거를 생각을 떠올리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장 완성 활동은 교재 보시면 이 집단에서 나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끔 해서 미리 한번 씀으로써 발표를 시킬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도구를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특징은 높은 불안감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감이 높을 수 있고, 불안감이 높으면 소극적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상자 9-1에 보면 불안감에 의해서 집단원들이 혼자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초반에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멍청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자기 대화를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불안이 왜 생기느냐? 내재적 갈등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재적 갈등은 마음 안에 뭔가 나에 대해서 오픈하고 도움받고 싶고 이런 욕구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수치심과 관련된 두 가지 마음이 상충하기 때문에 불안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불안감을 좀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안감, 그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볼게요. 그 불안감을 이제 좀, 언제 이제 불안감이 드냐면,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이제 찾고, 그 감정을 인식하고, 표출하고, 이런 게 불안감 때문에 안 될 수 있는데, 상담자가, 집단 리더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이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집단원은 내가 여기서 존중받을 수 있는지, 수용받을 수 있는지, 여기서 내가 자기 표현했을 때 사람들에게 비난을 막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공간인지, 이거를 탐색을 하게 되면서 이게 그런 공간이구나 하면 불안이 낮춰지기 때문에 리더의 경청, 공감, 이해, 요게 이 불안을 낮추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451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불안해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불안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게 오히려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초점 회피라는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 밖에 있는 사람, 사건, 상황에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일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집단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뢰감 형성에 영향이 있겠죠. 나에 대해서 내 경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조금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리더가 이렇게 하지 않고 개인화를 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452쪽 대하상자 9-2에 보시면 집단원의 개인화를 돕는 리더 진술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 리더의 얘기를 보면 주현 씨라는 집단원이 아버지가 어떻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쭉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리더가 그 주현 씨 아버지의 얘기를 듣는 건 사실 크게 집단원들에게 뭐 좋을 게 뭐라 그럴까 도움될 게 없어요. 주현 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주현 씨의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얘기 초점을 자기에게 가져올 수 있도록 이게 또 중요한 개입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때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5번째 특징은 그때 거기 초점인데 집단에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돼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통 here and now의 것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반에는 특히 더 그때 거기, 뭐 바깥의 상황, 과거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집단원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료적으로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치료적으로 좀 잘 치료가 되려면 그 집단원이 얘기하는 게 생생해야 돼요. 생생해야 치료 효과가 올라가고 깊이 있는 작업이 가능한데 그때 거기 걸 얘기하면 생생해지거나 깊이 있는 작업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리더가 그 집단원의 그때 거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걸 작업을 함으로써 here and now로 오게끔 here and now의 것을 표현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탐색 단계에서 그때 거기 초점 맞췄던 거를 here and now에 초점 맞추는 거에 자꾸 훈련이 되면 집단원들이 이 here and now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치료적으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요 단계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색 단계의 특징을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탐색 단계에는 사람들이 참여가 저조하고 침묵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나를 오픈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고 이런 높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럼 또 불안감이 있고 아직은 신뢰가 형성이 덜 됐어요. 낮은 신뢰감이라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경험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이 아직은 두렵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초점을 회피하고 타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다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고 또는 here and now. 근데 이제 here and now는 어떤 방어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here and now의 감정과 느낌, 욕구 이런 것들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초점을 둔 채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야기가 좀 장황하게 들리고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생생한 감정이 좀 느껴져야 공감도 되고, 다양한 또 좋은 피드백도 나올 수 있고, 몰입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탐색 단계 특징,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런 탐색 단계에서 집단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단 상담자의 의무를 또 보시고, 그 다음에 탐색 단계에서 그럼 어떻게 촉진을 할 수 있는지, 촉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